네, 뜨거웠던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전일 국내 증시는 한산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파란불로 마감을 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한산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은 어느 쪽으로 쏠렸을지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한미반도체,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현대차와 한국전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 어제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5.28% 상승한 77,7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22.3% 상승했는데 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20%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하며 23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조침을 방안을 공개를 하면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결과였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 PBR 관련 종목으로 꼽히면서 급등을 했었던 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기록한 거였는데요. 이번에 발표가 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살펴보실 경우 기업의 강제성을 보유하기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주주 환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살짝 다른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망 매물이 함께 출회가 됐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상법 개정 로드맵이나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시의 혜택, 배당 소득 분리 등의 구체성 있는 조치였지만 이러한 내용이 모두 제외가 됐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재료 소멸성 차익 매물도 출회가 됐고 시장이 원했던 방향성과는 사뭇 다른 기조가 나타나면서 실망 매물까지 출회가 된 영향이었는데요. 따라서 대표적인 이 저 PBR 관련 종목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저 PBR 관련 종목으로 꼽혔지만 어제는 5%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 PBR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 이렇게 한국전력은 홀로 급등을 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도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7%대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도 특징주에 넘어가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상단에는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19%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 머크사와 협력을 한다는 기대감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중국 치료제약에 허셉된 이 바이오 시밀러 마일스톤 청구 소식에 또 한 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에이징랜드가 5.69%, 성우하이텍이 17.26%, K웨더와 코셈 같은 경우에도 8%에서 29.94%대까지 오르면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탄탄한 주가 흐름이 어제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각각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한국전력도 저 PBR 수혜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저 PBR 관련 종목들 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특징으로 잡아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에서는 이렇게 5% 넘는 강세 흐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한국전력이 작년 4분기 예상을 넘어서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이쪽으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전기료도 인상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23일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8,842억 원이라고 발표했고요. 2022년 4분기 대비 흑자 저산한 것은 물론 증권가 예상치였던 영업이익 1조 990억 원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인상과 함께 이 발전 연료 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었고요. 다만 배당 재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지켜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한전에 누적된 적자가 상당한 만큼 재무구조 개선이 더욱더 시급하다는 진단인 건데요. 따라서 현대차증권에서는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 10조 원 기록을 해야 연결 기준 차입금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기대감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다는 점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85% 상승한 16만 6,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폴란드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건데요. NH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6.7% 높여 잡은 수준이었는데요. 2024년 폴란드 K9 60대와 천무 30대 매출을 인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집트 K9 개발 매출 등으로 지상방산 주도의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17%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상방산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4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상방산 부문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무려 42.4% 증가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42.4% 증가한 28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따른 금융지원 강화로 인해 무기체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따라 방산 종목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 힘을 입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반도체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강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일부 관련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이징랜드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5%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들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식에 이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반도체 관련 CEO들과 핫라인을 개설을 해 반도체 현안 해결에 최선두에 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기업들 같은 경우 예정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올해 반도체 투자 60조 원, 수출 1,200억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정부와 기업 간의 맞잡은 손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당에서 주목받았던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플레이디가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플레이디가 9.97% 상승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8,600원을 기록한 가운데 QRT 같은 경우에는 6.7%, KTCS가 5.51%, 포바이포가 5.49%, 캐시텍이 4.7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센디오가 5.4% 하락했고요. TS 넥스젠이 4.8%, 레이저옵텍이 4.47%, VT가 4.36%, 포메탈이 3.49%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시간에서 주목을 받았던 시간의 특징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9.97% 상승한 8,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의 국내 철수가 임박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철수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서 경쟁사인 아프리카TV라든지 국내 네이버의 치지직 쪽으로 유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위치가 철수를 앞두고 트위치의 시청자 수는 한 주 전보다 30% 넘게 급감한 반면에 네이버의 치지직 같은 경우에는 최고 방송 채널 수가 4,365개로 한 주 전에 기록했던 2,139개 대비 2배로 급증했습니다. 또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3배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시청자 수가 더욱더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관련 종목으로 거론이 되며 플레이디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경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에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PCE 물가 지표를 앞두고 일단은 숨고르기 양상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인공지능 종목들도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실적이나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부각되는 장세였습니다. 네, 보시면요. 나스닥 종합지수의 경우에 0.1% 정도 하락이었고요. 다우산업지수 그리고 S&P 500지수까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낙폭 자체가 굉장히 작았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부각을 받았을지 첫 번째 종목으로 마이크론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하락장 속에서도 4% 오른 89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에 사용하는 HBM 칩의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고요. 양산되는 HBM3는 경쟁사 제품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AI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칩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할 만한 상품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는 2분기 출하를 시작하는 차세대 H200 그래픽 처리 장치에 마이크론의 칩을 사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H200이란 기존의 H100보다 이 칩 수요를 추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차세대 제품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마이크론이 HBM3에 대한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월가에서도 평가가 좋습니다. 특히 AI 애플리케이션에서만 HBM 칩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이크론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이미 올해 재고를 모두 소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마이크론 같은 새로운 공급처가 생겼을 때 엔비디아뿐 아니라 암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 다른 GPU 업체들도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들을 양산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HBM3에 대한 메모리 업체들의 이 경쟁도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국내에서도 역시나 SK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HBM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국내 업체들 가운데 가장 선도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또 TC 본딩 장비를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까지 어제는 자사주 매입 소식에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도 5% 정도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 HBM과 관련된 소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우주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인투이티브 머신스. 어제 주가를 보시면 34%나 급락하며 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민간 기업인 인투이티브 머신스의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얼마 전에 달에 착륙했는데요. 성공적으로 착륙은 했었지만 일단 나흘 만에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달 착륙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에 반세기 만에 미국의 우주선이 달에 도달한 것이고요.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 성과라는 점에서 미국인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오디세우스가 달에 착륙할
할 때 기체 한쪽 발표면이 이 돌출된 부분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현재 측면으로 좀 누워있는 상태로 추정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체에 달린 안테나 중 일부가 달 표면을 향하고 있어서 데이터 전송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달 착륙 성공 소식에 $9 중반까지 올랐던 주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워서 착륙을 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전한 착륙이라는 점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34%대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우주항공 종목들의 주가 흐름 최근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주들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세트랙 I까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뚜렷할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산 쪽으로 함께 엮이는 사업부 쪽에서는 방산 쪽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모멘텀들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지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실까요? 네, 이 종목 약간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프레시펫이라는 이 종목입니다. 19% 전일장에서 오르며 $110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름에서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듯이 펫푸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시펫이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이익 31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도에 6센트를 기록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도 추정치가 주당 순이익 7센트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매출 증가 그리고 물류비 감소가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1억 6,540만 달러에서 2억 1,540만 달러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이렇게 4분기 실적만 좋은 것이 아니고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눈높이를 한 차례 높였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9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높게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프레시펫 거의 2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펫푸드 산업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의 파이가 좀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 종목으로 국내에서도 펫과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종목들 하림 OSP, 동안 F&B 같은 종목들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OSP가 좀 직접적인 관련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펫푸드 전문 기업이고요. 사료를 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 사료에 대한 ODM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OSP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F&B 역시나 펫푸드 사업에 상당히 좀 이렇게 사업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펫푸드 사업 조직을 펫사업부로 격상을 하면서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나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하림까지 이 펫푸드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